네, 재난안전 119 안보 톡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안보 이슈를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벌써 3년째입니다. 3년째 전부터죠. 예, 참 빠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이스라엘군이 이번에 가자지구에 지상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 전체를 점령하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 네. 그래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반대하고 아랍과의 관계를 봐서 실제로 하겠느냐, 엄포용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역이 한 260만 면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시의 한 절반 정도, 네. 인구로 하면 한 26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 도시가 가자시티예요. 네. 가자시티가 100만 정도 도시인데 많이 탈출해가지고 뭐 한 60만 정도 있는데 그 가자시티를 직접 공습을 하고 지상작전 탱크를 진입시켰죠. 네. 가자시티를 점령을 해 들어갔는데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천명한 네탄야후가 천명한 그러한 가자 지역에 대한 점령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이죠. 그러면 일단 간략하게 요약한 KBS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고 계속 이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가장 높은 20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탱크들도 줄줄이 가자 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로 진입하며 이스라엘군의 지상 공세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중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지상작전을 개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작전을 지지하지만 가능한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는 걸 공격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을 막아보려 납치한 인질들을 땅굴에서 지상으로 이동시키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공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We sent a message to the terrorists. You can run, but you can't hide. And we'll get you.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를 공습해 국제 질서를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행보는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앞서 언급하셨지만 그 가자지구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잘 아시는 가자지구의 핵심 지역이 가자시티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 핵심 지역을 점령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은 가자 지역을 사실상 2006년 이후에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를 완전히 해체하겠다 이런 의지. 그리고 이후에 점령하고 이후에 직할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가자 지역에 미국이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한 적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 또 특히 이번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문 직후에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그 가자 점령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시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동맹국 미국이 핵심 우방국가 나토 국가들과의 어떤 굉장한 균열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스라엘과 또 아랍 진영 간의 어떤 직접 충돌 이런 부분은 더 큰 전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네. 하마스가 끈질기게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이런 분쟁 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마스가 또 그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로 봐서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는 결코 쉽게 승복할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쟁이 장기화, 미국과 동맹국 간의 균열, 아랍과 이스라엘의 어떤 반목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앞서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중재국이잖아요. 카타르를 또 이렇게 공습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1월 달에 전 세계의 어떤 환영을 받으며 카타르 미국이 중재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일시적인 휴전이 있었죠. 6주간 휴전을 하고 인질을 서로 석방하고 또 가자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고 3, 4일 안에 재건개 이런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휴전 협정을 중재했던 나라가 카타르고 그런데 카타르의 도시를 이스라엘 측 설명을 들으면 카타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카타르에 은신하고 있는 하마스의 핵심 세력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러지만 결국은 카타르를 공격했는데 카타르는 알다시피 지금 미국과 준동맹 관계예요. 미국이 동맹국을 공격했는데 미국이 어정쩡한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의 어떤 국가들이 규탄하고 있는 입장, 유엔도 규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국제적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번 기회에 하마스를 완전히 해체하겠다 이런 정치 군사적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강경 입장이네요. 그러면 이 내용도 한번 요약한 우리 KBS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타르 수도 도하 상공에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공격을 당한 곳은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은 하마스 휴전협상 대표단이 모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논의하던 중 공격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발 직후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하마스 테러 조직의 고위급 지도자를 겨냥해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אמרתי בתחילת המלחמה שאיש ממבצעי הטבח לא ינוקה. וכראש ממשלת ישראל אני פועל לקיים את ההבטחה הזאת. 이스라엘은 전쟁 2년간 하마스와 연대하는 친이란 무장 세력을 노려 레바논과 시리아 등에서 군사작전을 벌여왔지만 카타르를 공격한 건 처음입니다. 카타르가 하마스 등 영내 무장 조직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휴전 중재 역할을 해온 만큼 휴전 협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범죄적인 공격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국도 이번 공습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 장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안 좋게 생각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Unilaterally bombing inside Qatar, a sovereign nation and close ally of the United States that is working very hard and bravely taking risks with us to broker peace, does not advance Israel or America's goals.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공습을 카타르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중동 국가들도 규탄 성명을 내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공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타격을 했다 해도 피해는 일반인들이 많이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규탄 분위기는 안 좋아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철저하게 무시한 거죠. 자국의 정치 군사적 목표 때문에 카타르의 주권 국제법을 완전히 어겼기 때문에 도저히 미국도 이 지점에서는 어쨌든 이스라엘을 두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둔했다가는 이스라엘 같이 침략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뭐 나와서 유감을 표시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정도 해도 미국이 뭐 어떻게 제재하지 않을 거야.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불이익을 안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사실은 이스라엘도 뭐 5명 정도의 그 하마스의 고위 인사를 공습해서 군사적 공격해서 피살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국제적으로 정말 고립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군사 조치였고 이 때문에 지금 영국이 프랑스가 PLO를 국가로 인정하겠다라고 발표를 PLO에 아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이제 완강하게 이스라엘 입장을 고려해서 많은 국가가 PLO를 인정하고 있지만 100개 이상 나라를 인정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인정 안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잖아요. 영국을 방문하기 전에 영국이 이제는 우리도 PLO를 인정해야 되겠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PLO가 2개의 영토가 있죠. 그렇죠. 서안 지역, 요르단강 서안 지역하고 가자 지역인데 가자 지역은 사실 하마스한테 점령 행정 권력 뺏긴 거고 지금 서안 지역에 있는데 이 영국과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한다면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죠. 또 프랑스와 영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잖아요. 미국만 이제 외롭게 이스라엘 입장을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이스라엘 입장과 미국 입장이 조율돼 있었는데 이번에
카타르 도하를 공격한 것이 결정적인 그 모멘텀을 준 거다. 이렇게 5명을 피살하는 선거에 그만큼 외교적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럼 주변 열강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정작 피해를 당한 카타르 쪽의 입장 역시도 강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카타르 역시 주권이 침해된 거죠. 그 영토를 군사 공격을 받았고 자기 재산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엔 또 강력 규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세게 나갔다는 그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그랬습니까? 그럼? 그 네탄야후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뭐 도망갈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이 사실은 하마스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또 도망오면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 있죠. 후티 반구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어디서 하마스를 자꾸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하마스가 세력을 얻고 힘을 갖고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그게 앞으로는 하마스 도와주는 국가는 거기다 대가도 생각을 해라. 하마스 도와주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거죠. 지금 뭐 네탄야후가 나서 메시지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메시지가 뭐냐? 하마스 도와주면은 도와주는 단체나 국가 뭐 좀 거기에서 응징하겠다는 거에서 하마스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 정부 네탄야후 정부의 강력한 정치 군사적 의지를 국제사에 알리는데 대가가 많이 따를 거예요. 사실 그걸 누가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멀쩡한 국가에 중자원 국가에다가 중심 수도에다가 군사 공격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양측이 휴전 협상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있던 와중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가자 지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역사적 그게 있지만 93년에 오슬로 협정이라 해서 클린턴 대통령 중재하에 가자 지역에 대한 또 서안 지역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이 독자적으로 행정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하마스가 결정적 도발을 했죠. 이 자치 행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것이 이제 빌미가 되는데 결국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특히 가자 지역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적대감이 좀 완화돼야 되는데 네. 이 협상 노력과 협상이 지켜져야 그게 완화될 거 아니에요. 뭐 합의를 하면 지켜야 그게 뭐 좀 지속 가능한 질서, 평화적 질서 유지되는데 지금 봐서는 적대감이 악순환적으로 재생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의 협상의 노력이나 협상은 분위기는 해야 될 거예요. 하마스도 어쨌든 그 거점을 다 잃은 상태지만은 쉽게 승복하지 않을 거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계속 끝까지 갈 수는 없죠.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가자 지역을 뭐 인구가 좀 자그마하지만 지금 뭐 많이 도망가서 그렇지만 260만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260만에 대한 저항, 정치적 저항을 고려한 조치 또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래도 뭐 협상이 또 시작돼야 되고 이런 서로 주고받는 데미지 속에 또 협상의 필요성도 증가되니까 뭐 카타르가 나설지 미국이 나설지 또 이제는 하마스를 상대로 한 어떤 협상보다는 지금은 거기에 대한 지배권을 통치권을 잃었지만 팔레스타인과 어떤 이스라엘, 미국 국제사회의 어떤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갔을 때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아라파트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끈질기게 노력해서 93년 오슬로 협정에 통해서 하나의 두 개 지역을 서안 지역과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영토로 해서 하나 자치권을 넣고 주권 국가로 가는데 많은 국가가 인정을 했어요. 한 100여 개 나라가 큰 나라들은 인정 안 한 나라들이 이제 영국, 프랑스, 미국이 있지만은 네. 이렇게 가는데 지금 그게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역에서 군사력을 가진 정당 네. 하마스라는 이 국제사회는 미국은 이거 테러 단체로 봅니다. 이게 지배권을 가지면서 사실 팔레스타인이 분단된 거예요. 국가로 다스리기 받기 전에. 그러나 이제 팔레스타인에게 어떤 자치권을 좀 더 가자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해주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또 미국과 주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질서가 논의될 가능성이 많죠. 하마스는 이제 완전히 제거되고. 그 정당이 군사력을 가진 독특한 구조죠. 선거를 통해 또 이겼어요. 네. 하마스는. 이게 복잡한 예. 지역의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좀 가까이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요.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립니다. 예. 미국 대리대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 것 같다. 그다음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올 것 같다. 분위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조셉 윤 주한 미국 대리 대사가 트럼프 올 거라고 확 그 대사가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따져봤겠죠. 본국과 소통해서 경주 올 거라고 이제 그렇죠. 입장을 냈고 중국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그 에펙 정상회담 경주 에펙 정상회담 가장 큰 인물로 이제 빅맨으로 트럼프와 시진핑이 온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와 시진핑의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다 조율돼야 알지만 국제적 관심을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면 에이펙은 일단 국제적 관심을 끌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한 다자 회담으로서는 이미 성공에 전 세계 뉴스가 일단 집중이 그렇죠.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별도의 모임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조율. 이 다자 회담이 이제 저도 뭐 다자 회담 여러 차례 가봤지만 각국이 이제 같은 장소 같은 회의 왔는데 우리 따라 한번 회담을 하자. 그렇죠. 양자 회담을 요청하고 한쪽이 억협하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충분히 양자 회담에 대해서 이미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경주까지 와서 옆자리 있는데 양자 회담 안 하면 양쪽이 다 손해죠. 당연히 우리나라하고는 또 우리는 따로 별도로 이제 그렇죠. 다자회담 틀 속에서 다자회담도 하고 우리는 시진핑과 우리 대통령과 양자회담, 트럼프와의 어떤 대통령 양자회담,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양자회담이 온종일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외교로서는 큰 무대입니다.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북중 관계 그리고 한중 관계 이런 게 또 우리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북중 관계는 지난번에 또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경제 왔을 때 또 움직임도 국민들이 좀 우려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죠. 9월 3일 전승절 이것도 사실 먼저 시간에 다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 제국주의의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전쟁을 벌여서 중국이 이겼다고 하는 기념하는 날이 그 일본 장군이 중국에다 항복 문서낸 날이 9월 3일이에요. 그게 전승절인데 전승절 행사 때 이제 많은 나라를 참가시켜서 중국이 오른쪽에는 푸틴, 왼쪽에는 김정은 북한 지도를 내셔서 북중 관계가 강화된 듯한 사진을 만들어냈고 특히 또 북한과는 특별하게 양자회담을 열어서 북중 우호 관계를 과시했기 때문에 북중 관계가 갑자기 가까워진 거 아니냐 이런 시선 속에서 시진핑이 오니까 우리 국민들 관심은 이제 이거죠. 전략적으로 보면은 북중 관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유엔의 제재가 대해서 중국이 그러면 제재를 이제 안 하겠다는 거냐? 또 북한 핵을 북한 늘 표현이 조선 반도에서의 비핵화, 그렇게 우리 식으로 하면 한반도 전체에서의 비핵화를 늘 외교적 원칙으로 하고 양자가 잘 만나서 그렇죠. 의논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럼 지금 또 그럼 북한이 핵을 저렇게 강화하고 있는데 핵을 보유고 아니고 핵 감대국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묵인하고 또 그래도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우리 경주 와서 내놓을지. 네. 그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인데 중국이 금방 북한 만나서 그 이야기를 안 다뤘어요. 공개 입장 안 내놨는데. 얘기는 공개된 적은 없죠. 없었었는데 비핵화 입장은 유지될 걸로 봅니다. 그 북중 관계도 뭐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한미 관계가 뭐 어떤 상황에서 굳건히 하고 있듯이 북중 관계도 통상 두 국가가 관계가 61년부터 관계온 관계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북중 관계보다 한중 관계 더 잘 만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네, 양쪽 다 잘 그런 마음으로
뭐 중국을 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근무하고 계신 전쟁기념관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왔다고 그러대요? 예, 지난 일요일에 왔죠. 그 미국의 크리스토프 랜다우 부장관이 무지무지하게 높은 사람이에요. 국무장관다 밑에 부장관이 있고 차관, 예, 부장관이 우리 6.25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도 참가하고 사실상 또 우리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왔는데 전쟁기념관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를 좀 얻었었는데요. 랜다우 장관을 제가 만나서 첫 번째로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번에 찰리 커크가 테러로 피살된 데 대해서 미국의 또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들, 트럼프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과 함께 그 테러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트럼프 정부가 당한 아픔에 대해서 위로를 한다 이랬더니 너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외교 수사까지 할 줄은 몰랐겠죠? 아니요, 그 진심으로 했죠. 그러니까 제가 감사의 볼 때 테러는 우리가 늘 네. 걷어내야 되고 그 찰리 커크가 인플루언서로서 지위는 없지만은 미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진심 어리게 네. 위로를 드렸더니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6.25 전쟁 때 이분이 와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깊이 그 앞에서 토론 따고 질문 따고 그걸 들어보고 이순신의 거북선 앞에서도 조선 맞서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지금 뭐 현충원에도 간 것 같. 아닙니다. 저기 기념관 전쟁기념관입니다. 안에 있는 저기 이제 조공간. 명부전 앞에 예, 있는데 예. 추모 행사도 하고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 영역은 아니고 조심스럽게 제가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다. 할 이야기가 있다. 내가 조지아의 우리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서 한국민이 굉장히 상처받았고 나도 상처받았다. 이걸 좀 발전적으로 해결하고 조기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저도 어떤 대답이 나올지 표정을 얘기했는데 바로 예상했던 질문인 것처럼 Thank you for being honest and telling me.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고맙다 이야기 두 번 하고 빨리 조기에 수습하겠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교부와 지금 워킹 레벨에 실무자 레벨에 의논을 하고 있고 비자 문제 같은 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솔직히 얘기해 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이분이 마치고 나서도 저한테 전쟁기념관에 방문했을 때 가졌던 그 잘 에스코트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별도로 대사관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분이구나 그런 이야기 섬세하게 하여튼 이번에 와서 우리 국민들의 입장도 전달했고 위로의 말씀, 테러에 대한 위로도 하고 했더니 상당히 좋은 공공외교, 보람 있는 외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 기자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뭐 한국인 기술인들이 와야 된다. 그다음에 뭐 할당량 때문에 무슨 검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요. 그게 우리하고 조금 다른 법률적인 그게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이 그 자기들 기준에서 법적 기반을 했지만 한국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죠. 네. 거기에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러 간 사람들을 뭐 한두 명, 300명을 쇠고랑을 치워서 그걸 또 방송을 하도록 내보내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전 걱정되는 점이 좀 많았어요. 그러나 미국이 조기에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특히 다른 그 인접국가하고 달리 조치와 달리 우리 전용 여객기를 받아서 바로 이렇게 송환하고 또 후속적으로 또 비자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요. 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랜다우 부장관이 비자 문제를 조기에 비자 종류 문제거든요. 그렇죠. 입사 받아갖고 여행 비자 받아가서 취업에 한 일을 B1이냐 했다는 B4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 미국은 정말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고 이 문제를 문제없는 비자 쿼타 취업 비자 쿼타를 받아서 미국이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근로자들 일할 수 있는 걸 만든 것이 기업과 외교관 또 미국 정부 우리 정부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이 서로 상처받은 마음을 너무 오래 갖고 가고 이것을 자꾸 정점화시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이익에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기에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국무부의 부장관이니까 돌아가서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할 걸로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국 방문을 시간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잘 방문했고 저도 뭐 전달을 하고 제가 생각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 좀 예산 쓰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동맹 관계인데 이제 우리한테 배우러 오는 나라도 이제 있더라고요. 많죠. 싱가포르도 다녀갔다 그러시는데 뭐를 배우러 오신 걸 배우러 오는 사람 많아요. 예. 특히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의 그 전시 시설, 전시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배우러 오는 외국의 지도자들만 이번에 싱가포르의 저 차관, 네, 행정차관이시네요. 지난주에는 장관 또 왔다가 선임 장관, 예. 우리 부총리께 선임 장관 또 왔다 가고 같은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 차관이 와서 싱가포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쟁기념과 같은 국방 안보 분야의 박물관 하나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한 2027년 정도에 건립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예.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법적 기반들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듣더니 꼭 좀 더 참조를 하겠다 했는데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행정명령을 하지 말고 법으로 우리 법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법적 기반을 갖추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11개 상설 전쟁기념 박물관 시설 뮤지엄을 운영하고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또 공공시설 또 평생교육원 같은 교육 개념을 하는데 싱가포르 경우에도 그런 비전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내션 빌딩 중요해요. 국민 형성. 네. 그러니까 국민 형성에 대한 이걸 만들고 또 상글리라 대화라고 세계 최고의 안보대화, 장학금 안보대화 그런 것을 좀 프로그램화 시키고 담으면은 좋겠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뭐 이런 우리 박물관에 여러 가지 컨텐츠나 여러 가지 운영 실태를 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고 싱가포르는 한 세 번째 오고 있는 겁니다. 차관급, 장관급 네. 그 목적으로. 뭐 필리핀도 다녀가셨. 예, 필리핀이라든지 참여국의 어떤 군사 정치 지도자들 오면 전쟁기념관을 찾아서 공공외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들 지난주는 국방부에서 서울 안보대화를 해서 장관과 차관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부차적으로 거의 우리 기념관을 와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외국 장관 7분 정도를 아이고 예. 한담하고 면담을 했는데 필리핀에서도 차관이 차관, 5분인데 네. 2분이 동시에 예. 오셨어요. 선임 장관이죠. 선임 장관하고 방산 담당 차관이 같이 오셔서 방산 협력에 대한 이런 논의도 했고 또 6.25 참전 당시에 어떤 뭐 사실 우리가 필리핀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좀 저개발된 부분이 저발전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 다리 놓는 거 건설하고 장주체육관 도움만도 전부 다 예. 필리핀으로부터 우리 기초 건설하는 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얘기도 좀 나누면서 특히 방위 산업 분야 협력이 지금 전투기 군함 필리핀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 절충 교육 문제 이런 문제를 장시간에 걸쳐서 의견을 나누고 이분들이 뭐 6.25 참전 시설도 봤지만은 방산에 우리가 K 방산 수출하는 모형들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아주 진지하게 K9이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뭐 이거 우리 수입하고 있다. 뭐 이제 한국에 빠른 시간에 배우고 싶고 빨리 무기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